안녕하세요, 말랑댁입니다. 머리가 너무 많이 길었죠? 내일 파마하려고 열심히 길렀어요. 제가 오늘은 한 번도 안 해본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랑책! 사실 저는 책이랑 되게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되게 힘들거나 하기 싫거나 읽을수록 약간 비참해지는 그런 존재였어요. 왜냐면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가 활자를 잘 못 읽는 거예요. 제가 그게 좀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못 읽었어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책을 약간 피하고 살았었는데 한국에 딱 1년 전에 와가지고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되게 틈틈이 읽다가 1년에 걸쳐서 드디어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다 읽은 거예요. 정유정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그 전에 어릴 때 7년의 밤이라는 책을 엄청 재밌게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의기원도 읽기 시작한 건데 제가 옛날에 본 7년의 밤과 이 종의기원이랑 제가 오늘 리뷰를 하려고 들고 온 책 전부 다 정유정 작가님의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들을 좀 읽어봤다면 정유정 작가님이 되게 악인에 대한 탐구가 되게 깊다는 거를 좀 아실 거예요. 이 책에서도 세 권 다 어떤 거에 모티브가 되는 악인이 나오는데 7년의 밤을 제가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종의기원도 읽기 시작한 거고, 종의기원은 다 읽고 나서 작가의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오늘 리뷰할 책까지 읽게 됐어요. 제가 읽게 된 계기는 그건데, 정유정 작가님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되게 비인도적이고 패륜적인 잔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대요. 근데 그 살인범의 계기와 이 잔혹한 범죄가 정유정 작가님과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람을 도저히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또 그 시절에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보편화되지도 않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건과 그 가해자의 존재가 되게 이질적이고 충격으로 다가왔었겠죠. 정유정 작가님도 그게 작은 불씨가 되어서 그 뒤로 인간의 악은 무엇인가, 이 악인에 대한 조사를 되게 많이 하셨대요. 이 탐구심과 의구심, 내가 생각하는 특별한 악인을 그려내고 싶다는 욕망, 이걸로 소설들의 악인을 등장시키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 7년의 밤이나 다른 소설에서 나온 악인들은 이 종의기원에서 나온 악인을 만들어내고는 싶은데 실력이 없었을 때 나왔던 약간 흉내는 악인이었고, 이 종의기원에서 나온 악인이 정유정 작가님이 생각하는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악인이라고 작가의 말에 써져 있는 거예요. 저도 스릴러 소설을 좋아하고 인간 심리에 대한 욕망, 욕구에 대한 되게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탐구심과 어떠한 지적 욕망을 본인이 제일 잘하는 직업인 소설에 녹여냈다는 게 너무 좀 재밌어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그 이후에 종의기원이 나오고 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행복도 나름 스릴러고 여기 안에서 악인이 나와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종의기원에서는 본인이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악인을 드디어 그려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온 악인은 어떤 악인일까? 라는 의문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의 말을 다 보고 정유정 작가님이 그 후에 이 책을 낸 거를 뒤늦게 알자마자 매점으로 달려가가지고 이 책을 바로 사서 읽었었어요. 근데 이 책이 또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의기원보다 이 책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종의기원 소개 리뷰 같았지만 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2021년 정유정 작가님의 장편소설을 리뷰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이 냠냠 말랑댁과 거래할 것 있나요? 요 킬러 말랑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 책의 줄거리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모녀 주변에서 일어나는 되게 잔혹하고 기이한 사고에 대해서 사고의 피해자들이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걸 파헤쳐 나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이 책을 보시고 나면 제가 전혀 다른 포인트의 줄거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름 스릴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일절의 스포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줄거리로 말을 했는데, 작가의 말에서 정유정 작가님은 이 소설의 줄거리를 이 소설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다, 완전한 행복에 이루고자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려 노력한 어느 나르시스트의 이야기다 라는 줄거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제 줄거리보다 이 줄거리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악인은 나르시스트예요. 근데 나르시스트라는 게 현대인에게 되게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현대인들이 되게 뭐 저를 포함해서 자존감은 낮지만 자아가 너무나도 비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에서 작가님은 그들은 사이코패스보다 흔하다는 점에서 두렵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지만 정작 자아는 텅 비어있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며 매우 매혹적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존재다. 그들에게 매혹된 이는 가스라이팅에 의해 길들여지고 조종되고 황폐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에서도 악인이 나르시스트인데 가스라이팅을 정말
머신처럼 해요.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만약 읽으실 거면 트리거 워닝을 굳이 꼽자면 가스라이팅과 정신적 아동학대를 좀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되게 특별한 점이 있어요. 주인공이 화자로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을 통해서 자신이 화자가 돼서 말하는 부분은 한 번도 없고 이 주인공조차 타인의 시점과 타인의 입을 통해서 서술될 뿐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한 대사 중에서 이 주인공을 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전반적인 큰 틀을 알 수 있는 대사 중 하나가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 이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점이 일단 인간의 완전한 행복이라는 강박, 그리고 그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행복까지 망치는 이기심을 약간 꼬집는 소설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리화를 하고 남을 가스라이팅하면서 길들이는지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재밌었던 점이 정말 휘몰아치는 몰입감이 있어요. 책 중간중간에, 문장 중간중간에 차가운 송곳을 가지고 제 마음을 찌르는 그런 섬뜩함이 내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을 장난 아니게 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또 여기서 지유라는 유치원 캐릭터가 나와요. 그 유치원생 지유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신앙이자 종교고 세상의 전부예요. 엄마 말은 신의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아이인데, 그 엄마라는 존재가 딸뿐 아니라 주변인도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본인을 합리화하고 본인을 중심으로 만드는 거에 되게 특화된 인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스라이팅을 벗어나면서 본질을 보고 이 사람을 딱 보는 것도 되게 좀 이 소설만의 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주인공이 화자가 아니다 보니까 타인의 시점을 향해서만 그 주인공이 서술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이 주인공에 대한 생각이 바뀔 때마다 우리도 그 달라진 시점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유치원생 지유에서 지유의 이모, 지유의 새아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시점이 바뀌면 이 캐릭터를 서술하는데, 뭐 그게 되게 약간 이 캐릭터 자체보다는 이 캐릭터의 행동,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악의 모티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소설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흔히 진짜 잔인한 범죄 같은 게 일어나면 뭐 가해자가 뭐 옛날에 가정폭력을 당했다, 뭐 옛날에 뭐 학교폭력을 당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가해자의 서사자에는 궁금하지 않다라는 말들을 종종 하잖아요. 같은 원리로 주인공이자 악인이 자기에 대한 서술을 하지 않으니까 좀 더 이 소설 속에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과 악의 모티브에 대해서 되게 집중이 잘 됐어요. 뭐 근데 처음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미쳐버릴 것 같은 점 하나를 말하자면, 지유에게 엄마는 거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유가 말을 안 듣거나 룰을 어기면 엄마가 벌을 줘요. 근데 그 벌이 뭔지 아세요? 도화벌이에요. 도화벌이 뭐냐면 지유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원생한테 엄마가 없는 것처럼, 고아인 것처럼 벌을 내리는 거래요. 저 진짜 이거 읽고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거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야구 방망이 하나 들고 들어가서 이 새끼들아 죽어 하면서 다 휘두르고 싶다라는 욕망을 느낄 정도로 처음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글이 엉망진창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너무 엉망진창이다 라는 가스라이팅 머신이 나오고 이래서 초반에 그런 장면이 나와서 좀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하고 이 책을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 책 자체보다는 이 정유정 작가님이 악인을 어떻게 이 이후에 다뤘냐에 대해서 좀 더 흥미가 많았기 때문에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이 책 하나만 본다면 재밌게 읽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책이 되게 현대를 잘 꼬집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뒤에 있는 작가의 말을 또 읽어보자면, 언제부턴가 사회와 시대로부터 읽히는 수석적인 징후가 있었다. 자기애와 자존심, 행복에 대한 강박증이 바로 그것이다. 자기애와 자존감은 삶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미덕이다. 다만 온 세상이 너는 특별한 존재라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그지없었다. 물론 개인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점에서 고유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와 함께 누구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마땅하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순간 개인은 고유한 인간이 아닌 위험한 나르시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약간 와닿는 말이었어요. 현대인의 자존감은 낮지만 자아가 비대한 점을 되게 잘 꼬집는 글이라고 생각했고, 이 책이 완전한 행복인 만큼 주인공이 본인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행복도 망치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되게 잘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딱히 정유정 작가님이 악인을 어떻게 썼냐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이 없어도 이 메시지와 이 악인이 서술되는 내용 자체,
따라서 이 책은 되게 모두가 읽어도 될 만한 재밌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도 흥미진진하고 엄청 몰아치듯이 흘러오고 숨 쉴 틈이 없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 리뷰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줄거리를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책 리뷰가 됐을란가 아니면 그냥 오타쿠에 개흥분해가지고 혼자 말하는 그런 독백쇼처럼 보일란가 모르겠지만 쩐득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었고 뭐 출퇴근이나 등교 시간이 기신 분들한테는 매우 추천합니다. 정말 지루할 틈이 없거든요. 저도 출퇴근용으로 읽었었습니다. 그러면 책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도 망치지 말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정말 마음 깊숙이 그리고 여러 사람이 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